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무엇인지 좀 찐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한국을 전격 방문할 예정입니다. 4월 달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소식 여러 매체에서 다뤘었죠. 바이든 방문이 4일 정도 남은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지 구체적인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이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 관련 내용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표적인 기사 타이틀을 여기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때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설립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들어와서 4대 그룹 총수를 만난다, 이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왜 만나겠습니까? 바로 미국에다가 전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달라, 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겠죠. 아시다시피 미국이 현재 제조업 패권 강국으로 거듭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조업 헤게모니는 아시아로 다 넘어왔죠. 자, 하지만 미국이 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본격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미국에다가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자,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기반 분야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고요. 자, 그래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이와 관련된 기업들을 이 미국에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게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련 법안이라든지 동맹국에 사인을 보내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LG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설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자, 현대차 측에서 바이든의 방안에 맞춰서 이렇게 미국 조지아주에다가 전기차 공장 설립을 발표를 한 것이죠. 자, 한간에선 미국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장을 짓는 것 자체가 비용 관점에서는 절대 좋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일부 맞는 말이 있긴 해요. 하지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출 비중이 60-70%에 달하고요. 수많은 국가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중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2번째로 큽니다. 자, 규모는 2번째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정말 잘 팔아야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 이 공장을 설립한다, 그것도 전기차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승부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에 방문을 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얘기는 수없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평택 공장에 전시 부스를 준비 중이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보다는 시스템 반도체죠.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글로벌 1위 기업이 TSMC입니다. 2위는 바로 삼성전자죠.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이 파운드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정말 1위 반도체 기업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시들시들하죠. 그렇기 때문에 TSMC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잘 붙들어 매야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이번에는 평택 공장까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국내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방한 기간에 DMZ를 방문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요.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11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DMZ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DMZ는 한국을 찾을 때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면서 순방 일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중이다. 즉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바이든 방언 관련돼서 내용이 3가지가 있는데, 자, 이와 관련된 주식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조지아 공장 증설 관련 주식입니다. 화신부터 KB오토시스까지 대표적으로 7개 기업을 둘 수가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현재 미국 현대기아차 공장에 납품을 하거나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셰시를 만듭니다.
자동차의 차체, 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기아차 셰시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이 전동화 모델, 이 전기차 모델에 들어가는 셰시를 납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L은 LED 헤드램프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SL 역시 미국 테네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아이오닉 5 등 전기차에 들어가는 LED 램프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여기 현대자가 붙었잖아요. 즉 현대자동차 그룹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을 증설한다, 이 부분이 확정됐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설비를 현대위아가 납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호타이어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아 EV6에 현재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코다코, KB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현대기아차 그룹에 직접 제품을 납품을 하거나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전기차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엔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반면에 화신부터 금호 타이어까지는 미국에다가 납품을 하고 공장도 있지만은 주로 전기차 전용 모델, 자 여기에다가 납품을 한다. 그래서 이 네 개 기업이 펀더멘탈 관점에서는 좀 찐수혜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 바이든 평택 방문 관련주입니다. 자, 앞서서 바이든이 평택 공장을 방문한 것이 이 시스템 반도체 패권 강화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삼성전자는 미국에다가 시스템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라고 밝힌 바 있죠. 이미 해당 주와 사인을 해서 지금 이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번 더 온다라고 해서 뭐 공장을 하나 더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자,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밸류체인이 부각받을 수 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익 IPS부터 원익 머티리얼즈까지 총 7개 기업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기업의 선정 기준은 미국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입니다. 자, 그러한 공통 분모를 지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반도체 장비 업체죠. 웬만한 반도체 장비는 다 만들고 상장된 반도체 장비사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삼성과 끈끈한 인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SK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업체인데 스트립이 무엇이냐면 웨이퍼에다가 이 회로를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노광 장비예요. 즉 빛을 쏴서 웨이퍼에다가 그림을 그리는데 웨이퍼는 빛에 반응할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빛에 반응하는 물질인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다가 덧댑니다. 근데 이건 그냥 덧댄 용도예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지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포토레지스트를 지우는 그런 장비가 바로 스트립 장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공정의 메인 장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장 규모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 PSK가 시스템 반도체 부분, 이 스트립 장비 분야에서는 글로벌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PSK는 또 미국의 법인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오테크닉스가 있는데요.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데 레이저 장비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후공정에 쓰입니다. 웨이퍼를 칩 단위로 절단을 하거나 마킹을 새기는 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이오테크닉스가 이 분야 글로벌 1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이 월덱스부터 원익 QNC, 코미코, 원익 머티리얼즈까지는 소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업들 역시 이 미국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서 인텔과 거래를 하고 있고요. 원익 QNC는 마찬가지로 미국 법인을 통해 인텔, 마이크론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든 DMG 방문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 DMG 방문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펀드멘탈 주식이 아니라 이슈, 테마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DMG를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역사적으로 이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은 DMZ 인근 파주라든지 양주 여기에 땅을 보유하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약간 테마 관점에서 바이든이 실제 DMZ를 방문한다라고 한다면 부각받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테라젠 이텍스라고 이 기업은 미국의 일루미나, 여기가 유전체 진단, 분석, 장비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이 장비를 가지고 유전자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여기 왜 들어갔냐? 자, DMZ에 아무래도 6.25 전사자들의 유해가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를 분석하는 미국이라든지 그런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차원에서 좀 부각을 받아요. 참 한국 사람들은 상상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환경 생태 보건 사업을 영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DMZ 쪽이 개발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과 환경의 일감이 늘어날 것이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좀 부각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살펴본 바이든 방한 관련주 실적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20개 기업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 중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은 총 10개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을 올해 예상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흑자 전환, 흑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2021년엔 적자를 기록을 했다가 2022년에는 흑자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징적인 걸 보시면 반도체 기업 아니면 자동차 기업인데 자동차 기업들이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52주 최고가 대비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이익이 1,300억 원. 그래서 작년엔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올해 3조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본다면은 한 3% 정도? 그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참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원래 금호그룹에 속해 있었는데 자, 금호그룹이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금호타이어가 매물로 나왔고요. 결과적으로는 채권자니 대주주였는데 자, 최근에는 이 중국 기업한테 이제 매각을 했죠. 그래서 2년간 이렇게 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는 자,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운반비까지 올랐어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이제 이 대주주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고 자, 본격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무려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동차 부품 부분,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법인 관련 손실이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52주 고가 대비로는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화신입니다. 화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율이 8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그룹 셰시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기술력이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격적으로 전동화 모델, 전기차 모델에 셰시를 납품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납품을 해온 바 있고요. 그리고 화신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현대기아차에만 종속되지 않고 다른 기업에도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루시드에도 셰시 관련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그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 좋다라고 한들 하나의 고객사에 크게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밸류를 많이 못 줍니다.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만약에 부진하다, 실적이 안 좋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부품사 역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양한 고객사, 다변화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화신이 그런 차원에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을 한다.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 분야를 주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현대차 조지아 공장 증설 관련주. 자, 두 번째,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자, 세 번째, DMZ 관련주. 자, 근데 현대차 조지아 공장 증설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펀더멘탈보다는 기대감이 큰 종목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DMZ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테마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이 방한하기 전에 주가가 좀 반응을 한다든지, 하지만 실제 방한을 하면은 재료 소멸 관점에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앞서서 제가 컨센서스 보여드렸잖아요. 실적이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투자하신다면 추가적인 리스크는 없는지 좀 더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